예, 안녕하세요. 인문 기초회계 7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수지채권에 공부를 했죠. 수지채권 중에서도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공부했습니다. 매출채권의 발생 및 매출채권의 변화, 그리고 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돼서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이 어떻게 기록되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의 변화에 있을 때 매출 애누리 또는 매출 할인 또는 매출에 대한 반품으로서 매출 환입, 이와 같은 항목들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치채권의 또 다른 항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채권의 또 다른 항목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매출을 하는데 현금 거래를 하지 않으면 외상거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카드 써보시면 아실 텐데 주머니에 현찰을 빼면서 물건을 사게 되면 느낌이 돈이 박 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물건을 사려는 것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또 같은 값도 깎아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카드는 그냥 쭉쭉 긁어나가는 거고 가슴이 느낌이 없죠. 그래서 결제일날 막 후회를 하는 경우는 많아도 쓰는 동안은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상으로 매출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 매출할 때보다 안정성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훨씬 엄청나게 많은 매출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을 외상으로 사면서 처음부터 떼어먹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건을 다 갚겠다, 물건값을 갚겠다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물건값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손해냐? 매출하는 입장에서. 그게 아니고 매출하는 입장은 그 손해가 아니고 매출을 올리기 위한 당연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부를 받지 못할 때 그거를 기록하는 회계처리가 바로 대손이라고 하는 회계처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대손 회계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대손이 뭐냐? 그죠? 예,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회수할 수 없게 된 상황은 왜 있냐면 거래처가 완전히 파산돼 버려서 존재가 없다 라든지 또는 고객이 파산 안 됐지만 채무 이행이 불성실하다. 배째 그러고 안 갚는 거죠. 예, 그런 경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 어떻든 간에 원인에 관계없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대손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대손이 되면 이거를 매출을 올리기 위한 외상 매출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일종의 자연 발생적인 손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용 처리하게 되고요. 그 비용으로 인식할 때 그와 같은 것을 표시하는 계정 과목이 바로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 비용을 인식하는 계정 과목이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대손을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차감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받지 못하게 된 대손 금액을 매출 채권에서 직접 마이너스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걸 마치 앞에서 배울 때 매출하고 나서 매출 할인이라든지 또는 애누리라든지 매출 환입 대신에 매출을 직접 차감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보가 세부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채권에 직접 차감하게 되면 최초의 매출 채권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는 대손이 얼마인지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발생주의라고 하는 또 발생 기준에서 볼 때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익의 인식 그리고 비용은 대응한다 했었죠. 그래서 수익은 인식하는 거고 비용은 대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원칙은 어땠냐면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과 동일 기간에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잡아야 된다. 이랬었죠. 근데 직접 차감법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 원칙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자, T1년에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대손은 T2년에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T1년도에 수익이 잡혔겠죠?
근데 그 수익에 해당하는 비용은 엉뚱하게 T2년 가서 잡힌다 이겁니다. 동일 기간에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을 잡는다는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직접 차감법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걸 보완하기 위한 방식이 나올 텐데 그것이 바로 충당금 설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에서도 직접 차감법은 인정하지 않고 충당금 설정법만을 인정하는데요.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발생 기준에 따라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체계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직접 차감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채권을 이렇게 직접 감소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비용으로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충당금 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채권을 감소시키지 않죠? 보시면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정 과목을 하나 씁니다. 충당이라는 걸 뭐에 부족할 때 뭔가를 대신 쓴다 이런 의미니까 대손이 발생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모아놓은 또는 별도로 구분해 놓은 금액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매출 채권에서 결국 계산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보이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그건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대손 상각비를 잡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을 잡습니다. 그럼 실제로 대손이 확정될 때 그때 이 대손 충당금을 없애면서 매출 채권을 죽여나가는 거죠. 자, 사실은 이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차변 대변이 있으니까 이렇게 잔액이 제로가 된다고 치면 직접 차감법이나 충당금 설정법이나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매출 채권이라는 결과만 남습니다. 근데 대손 충당금을 사용함으로써 바로 수익 비용에 적합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개정을 썼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볼 텐데요. 대손 충당금의 추정이라고 되어 있죠. 정확한 게 아니고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 어떻게 발생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X1년 12월 31일 현재 외상 매출하고 회수하지 못한 잔액이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 현재 거래처를 쭉 분석해서 이 대금을 딱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검토를 하던 와중에 보니까 거래처가 부도가 난 거래처가 있어서 전체로 해서 하시는 총 가능액은 180만 원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향후에 부도가 났다고 망한 건 아니니까 2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혹시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 20만 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추정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정된 금액이 있을 때 이거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대손상각비와 대손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차변의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설정하게 됩니다. 자, 대손상각비는 비용 계정이죠. 그렇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X1년에 매출에 관련된 수익을 잡았을 것이고 동일한 기간에 그 매출에 대응되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감소된 자원의 감소 부분인 비용을 동일한 기간에 잡습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적합하게 된 거죠. 자, 그럼 대손 충당금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대손 충당금이 이제 대변이잖아요. 이렇게 차변 대변에서. 근데 표시를 할 때 재무제표에는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차변 자산이니까 이거를 차변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처럼 표시합니다. 그러면 항등식에서 다른 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표시를 이렇게 괄호로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 200만 원이라는 걸 표시해 주고 20만 원이라는 마이너스 표시해 주면서 이렇게 18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보여주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매출 채권 총액이 200만 원인데 지금 기말 현재 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금액이 20만 원이어서 아무 문제 없이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180만 원이다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대손 충당금을 쓰지 않고 매출 채권을 써버리면 이거 없이, 그죠? 이게 없이 그냥 매출 채권이 180만 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대손의 규모를 재무제표 상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대손 충당금을 최초에 설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또 변하는가 하는 걸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의 기초잔액이 2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의 매출채권 잔액은 200만 원이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로 기초의 대손 충당금의 잔액의 변화가 없고 기말의 대손 충당금을 추정해 보니까 30만 원을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거죠. 예, 기말 매출채권 200만 원 중에 30만 원은 회수 불가능한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데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은 영구 계정이죠. 잔액이 0이 되지 않고 차기로 이월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초에 남아있는 20만 원이 변동이 없다고 했으니까 기말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기말에는 일정 시점의 자산 상태를 표시하니까 30만 원을 표시하려면 20만 원에 추가로 10만 원만 더 표시를 해주면 누적 금액이 3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부족한 부분 10만 원을 설정해주고 상대 계정으로 대손 상각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만 원 어떻게 나온 거냐? 연말 현재 매출채권 총액에 대한 대손 추정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장부에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말의 총 추정액이 30만 원이니까 30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감하면 1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추가로 설정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기본 자료는 똑같은 상태에서 자, 대손 충당금 변동에서 기말에 대손 추정을 해봤더니 200만 원 중에서 15만 원만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남아있으니까 이때는 대손 충당금을 기말의 추정액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당금을 5만 원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가 되고 이때 상도 계정으로는 대손 충당금 환입 돌아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대손 환입은 수익 계정으로 손익계산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대손 상각에 따른 충당금을 추정하는 회계 처리는 대손 충당금 기말 추정액이 기존에 있던 충당금 잔액보다 더 많다면 그 차이 금액만큼 추가로 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대손 상각비를 잡으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충당금 기말 추정액보다 현재 있는 충당금 잔액이 더 많다면 그 많은 금액만큼을 줄여주고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당금을 설정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실제 대손이 확정이 됐다 하는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매출채권 기말 잔액이 200만 원이고 대손 충당금의 기말 잔액이 20만 원, 추정 불가능으로 추정된 금액이 20만 원인 상태죠. 자, X1년이었습니다. 자, 케이스를 보니까 그 다음 연도 X2년도에 매출채권 중에서 20만 원이 완전히 못 받는 거로 확정이 됐다. 이제 추정 상태에서 확정으로 변한 거죠. 이럴 때 쓰려고, 이럴 때 충당하려고 남겨둔 바로 계정 과목이 대손 충당비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못 받게 됐으니까 기쁨을 주는 매출채권을 줄여주고, 그리고 그 상대 과목으로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매출채권을 회수를 못하게 됐을 때 비용이 나타나지 않죠. 그죠? 전년도 매출에 대한 부분으로서 비용이 나타나지 않고 매출채권과 매출채권의 차감 표시가 되는, 그죠?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 대손 충당금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시면 X1년 12월 말 현재 총 매출 채권 200만 원에 대손 충당금 20만 원이 있어서 180만 원의 회수 가능액이다라고 되어 있다가 X2년도에 회수 불가능한 것을 정리하고 나면 매출 채권 20만 원과 대손 충당금 20만 원이 서로 상계가 돼서 이제 충당금 잔액은 제로인 상태로 180만 원만 보이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볼까요? 이번에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만 원 있는 상황에서 30만 원이 불가능한 거 확정됐습니다. 자, 충당금은 대손이 확정됐을 때를 대비해서 쌓아놓은 계정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 30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됐으니까 대변에 처리를 하고, 충당금은 20만 원밖에 없으니까 있는 금액까지 충당해주고, 그리고 모자란 금액은 해당 연도에 이렇게 비용으로 대손 삼각비라는 계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혹시 수익비용 대응에 어긋나는 거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추정을 실제와 달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다 합리적으로 검토한 것이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되었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대손을 확정시킨 매출 채권을 나중에 다시 회수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됐었겠죠. 처음에 매출 채권이 생기고 이렇게 매출이 생겼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0만 원이다 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걸 회수하게 되면 현금 100만 원 그리고 매출 채권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죠? 자, 그런데 대손을 확정시켰다 라고 한다면 아마 회사가 매출 채권 이게 10만 원이라면 10만 원, 그죠? 그리고 이럴 때 써먹으려고 충당하려고 했던 대손 충당금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을 겁니다. 장부에. 못 받을 거 생각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10만 원을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현금을 회수했다면 매출 채권이 없어지고 현금이 들어왔겠죠. 근데 이미 매출 채권은 대손 처리할 때 없앴으니까 이것과 똑같이 처리가 되려면 당초에 대손 충당금 잡았던 금액을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수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처리를 해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계는 잔액으로 말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걸 상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손 처리에 대한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대손 충당금을 추정해서 설정할 때 삼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그래서 추정액보다 충당금 잔액이 적으면 그 부족액만큼 추가 설정하는 거고, 반대로 추정액이 더 적다면 그 적은 금액만큼 환입을 시키는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대손이 확정될 때 매출 채권을 감소시키고 대손 충당금을 감소시키는 처리가 되면 됩니다. 자, 이때는 대손 충당이 충분할 경우고요. 만약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있는 금액까지는 다 쓰고,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대손 삼각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만일에 대손 확정된 것이 회수가 되면 이미 매출 채권을 상계시켰기 때문에 현금 차변과 대손 충당금 대변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 자, 간단한 예를 또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 금액과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02년 초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한라산 거고 하나는 백두산 거죠. 각각 매출 채권이 26만 원과 100만 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5만 원과 3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건 2년 초인데 X2년 10월 중에 한라산 매출 채권 중에 13만 원이 대손되었다. 그리고 백두산 매출 채권 중에 20만 원이 대손되었다. 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한라산에 대한 매출 채권 13만 원이 확정되는데 현재 잔액은 5만 원밖에 없죠? 그럴 때는 충당금을 있는 데까지 쓰고 부족한 금액을 대손 삼각비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백두산인 경우에는 회수 불가능한 금액으로 20만 원이 확정되었지만 충당금이 충분히 남아있죠. 그러니까 충당 금액을 20만 원 상계시키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상대 계정은 매출 채권이 되겠죠. 네,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매출 채권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회계 처리를 하는가, 이것을 보통 대손 회계 처리라고 하는데, 대손 회계 처리의 추정 그리고 확정되었을 때 일련의 사례를 보면서 거래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예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